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나라를 무서워해야 된다, 아니면 야, 저 나라 인정해야 된다, 그런 나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어. 뭐겠어? 평소에는 저희가 항상 뭐 럭비공이나 농구공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고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모자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야구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우승 기념으로 우리 LG 트윈스의 레전드 이상훈 투수가 야생마? 야생마 이상훈 투수한테 직접 받은, 고맙습니다. 야구 얘기는 그쯤에서 그만하시고 자, 우리가 수나라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하실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주제를 하나만 쭉 하지 않고 뭐 부동산도 좀 했다가 한국 근현대 경제사와 함께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한국의 이민 정책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족이나 뭐 우리 재외동포, 그다음에 교포 이런 뭐 분들 얘기도 하고, 롯데 얘기도 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이란 나라, 그런 나라를 얘기하다가 이제 과거제로 아주 옛날 걸 했잖아. 다시 교육제도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나라를 무서워해야 된다, 아니면 야, 저 나라 인정해야 된다, 그런 나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어. 뭐겠어? 교육? 교육이야. 교육이야. 그래서 두 가지인데, 특히 교육이 교육열이 있고 그 나라에 교육 제도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교육열이야. 일단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아무리 막아도,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내가 가르치겠다,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나 공부하겠다, 이런 국민적인 어떤 그 큰 열망이 있는 나라들은 정말 무서워져. 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나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산업인력 그리고 인적 자본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래서 교육은 오래전부터 경제학의 테마였는데, 초창기 중국의 교육제도와 산업인력 관련한 내용을 조망했던 논문들이나 이렇게 칼럼들을 보면 이 나라 개혁개방하면 정말 무서운 나라일 거다, 그걸 예측한 대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일본 학자들도 있고 미국 학자도 있고 우리나라 학자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교육열이 장난 아닌 나라다. 이게 하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교육제도가 있다고 했잖아. 이 교육제도는 이건 조금 이제 고민이 돼. 그래서 중국도 오늘 이 교육열과 교육제도 관점에서 우리 과거 시대 말고 청나라 말기부터 신해혁명 이후로 그때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청나라 말기부터 중국이 이제 쇼크를 받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한테 밟히다니, 러시아한테 밟히다니, 이거 옛날에 별거 아닌 애들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완전히 쇼크를 먹어. 심지어는 양무운동을 거쳤는데도 일본한테 져요? 그럼.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편 교육을 그때부터 강화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일부는 엘리트 교육, 일본 가서 제도와 문물을 배워오자, 이 두 축을 이제 같이 하는데, 이 초창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1918년도인데 그때 도금통일회라는 곳이 있었어. 이 도금통일회에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주음 자모를 전부 작성을 했어. 그러니까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주음 자모를 내가 통일시켰고, 그래서 독음과 이런 걸 다 통일시켜서 글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걸 한 거야. 그 제도를 딱 해서 그거를 191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들 사회에서 쭉 보급을 하려고 했거든. 왜냐하면 농민들의 문맹률이 절반이 뭐야, 60-70% 가까이 됐으니까 글을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 이건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 뭐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은 석학들이 예견했었어. 싫다야. 싫다. 우리도 지식인들과 관료들이 쓰는 그 한자 그대로 가르쳐 달라.
나를 위해서 눈높이 낮춰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존심상한다. 제대로 가르쳐 달라. 이게 그 당시 중국 농민들의 발언이었어. 그 다음에 초창기 공산당 관계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로마자 표기법을 도입했어. 로마자 표기법. 왜냐하면 이 한자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로마자로 그 한자의 음을 따서 읽으면서 그걸로 그냥 소통을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겠냐 해서 이걸 라틴화 신문자라고 불렀어. 이건 공산당에서 만든 거야. 관계자들이 라틴화 신문자라고. 그런데 농민들 이런 사람들 원래 생업이 있잖아. 농사 짓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문자를 배우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신문자 동학이라는 게 설치됐어. 여기서 동학이 중요해. 무슨 동자일까? 겨울. 겨울 동자예요? 그렇지. 신문자를 겨울에 배운다. 농한기에. 그렇지. 그래서 이모작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남방구. 그러니까 남반구는 계속 이모작 가능한데 중남부 쪽은 이모작이 가능한데.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다 야. 하여튼 그래서 신문자 동학을 설치해서 겨울에 농한기 때 문자를 배우는 열이 막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은 이 내재적으로 있었던 이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러니까 유교문화권의 어떤 입신양명의 그런 열망이라고 할까? 나도 솔직히 어느 나라에서 왜 교육열이 있고 어느 나라에서 왜 교육열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입신양명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뭐 과거제도라든가 이런 걸로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영만리 독특한 나라에서 이렇게 교육률이 높은 건 설명이 안 되거든. 사실 인도도 그게 아닌데 또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열에 대해서도 이제 나도 계속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게 학풍하고 교육열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지역 대학들이 이제 고사되니까 이제 그걸 다양한 학풍과 독특한 생태계로 살아남을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타 학교 교수들하고도 같이 뭐 공동 연구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좀 제가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됐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교육제도가 바뀌어. 그 전에 뭐 저 칭화대학교나 이런 거에 미국식 교육제도도 도입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농민들에게 일단 글이라는 걸 동학이라는 걸 통해서 임시 가설학교 같은 걸 통해서 가르쳐 주자 이런 걸 진행을 했다가 이제 공산국가가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제 공산국가가 됐으니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터전을 잡을 때 1920년대부터 중시되어 왔던 교육은 사실 미국식 교육제도 그걸 다 없앴어. 다 없앴어. 뭐 아이비리그 같은 상위권 대학 그다음에 이런 층층이 되는 걸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교육제도를 벤치마킹 하자 했냐면 바로 소련이야. 소련이. 왜냐하면 소비에트 연방에서 그 교육제도를 차용해서 온 거기 때문에 소련의 교육제도를 받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소련의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또 뭐냐 하면 일단 공대 육성이야. 공대 육성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말한 것처럼 무조건 공산국가는 일단 보편 교육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게. 그래서 보편 교육을 어떻게든 추구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노농 속성학교라는 게 있어. 노농 속성학교.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 과정을 속성으로 배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학업을 놓쳤단 말이야. 내 나이가 30대고 내 나이가 40대인데 그럼 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 안에 다 가르쳐주는 이 속성 학교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노농업 여학교라는 게 있어. 노농업 여학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여자야. 무슨 여자일까? 여가 할 때 여자야. 여가 좀 쉴 때. 그렇지. 쉬는 시간, 남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중국이라는 나라 진짜 무서운 나라라는 게 이런 단어들에서 나와. 속성 학교 만들어 달라. 그렇지. 겨울에 공부하고. 나 놓쳤으니까 빨리 하겠다. 그리고 여학교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당시 여학교는 우리가 아는 그 여자 대학교, 여자 학교 이게 아닌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교육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대륙에 있는 그 지역을 다 동시에 설치를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학교가 있고 설치하지 않아주는 나중에 설치하겠다는 학교들이 생기는 거야. 그 당시 그 농민들 사이에서 아 무슨 소리냐, 왜 저쪽 동네만 먼저 학교 설립해주고 우리는 안 하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중국도 우리가 재정이 이걸 어떻게 동시에 다 하냐. 그리고 그냥 학교만 덜컥 지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증받은 교육자도 배출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죠. 선생도 없다. 어떡하지 하는 거냐. 그리고 그 당시 베이비부머 세대니까 이게 또 숫자가 엄청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투자해서 설립된 민영 학교들이 대거 등장해. 선생님도 모셔오고. 선생도 우리가 민영 학교니까 우리 동네에 그 니네가 말하는 그 선생 역할 할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가 알아서 걔랑 할 테니까 우리 여기서 한 걸 그냥 나중에 중학교 나온 걸로 고등학교 나온 걸로 인정만 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민영 학교라고 부르는데 내가 통계 하나 찾아왔어. 이 당시 민영 소학교로 설립된 곳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면 1957년도에 소학교 수가 54만 곳이었거든. 54만 곳이요. 그런데 58년도 민영 소학교가 본격적으로 허가를 내준 1년 이후 만에. 1년 만에 76만 곳을 늘었어. 와, 22만 개가 그냥 1년 만에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의 교육열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교육열과 함께 그 다음에 중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야. 뭐든지 바이에를 치고 나면 체른이 치는 거고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한자 간자화에 대한 방안을 1956년도에 딱 방안을 내라. 간체자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자의 간체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을 해.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교육의 어떻게 보면 지존이었던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얘기한 적이 있어. 솔직히 나도 약간은 동의를 해. 약간은. 운동과 공부는 똑같아. 타고난 게 있어. 있어.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덩크는 못 하잖아. 그렇죠. 근데 공부도 이 친구는 정말 공부에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기는 있어. 그렇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야. 그럼요. 근데 대신 농구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덩크를 못 할 건데 공부는 죽어라 하면 덩크를 해. 적어도 링에는 손이 닿죠. 그렇지. 네.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어. 하지만 분명 아주 수월하게 처음부터 공부해서 덩크를 찍는 애들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걸 안 거지. 인민들 다 봐도 글 배우겠다고 하지만 어제 배운 거 다 기억 안 나고 그렇죠. 뭐 지난달에 배운 건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된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 간자체를 좀 배워서 단계적으로 올라라. 그럼 오를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한자 간자화 방안이 이제 나온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때 한어를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교육은 배척했지만 알파벳을 일부 차용해. 그렇죠. 같이 표기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언어를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한 이제 어떤 대안을 만든 거야. 그다음 두 번째가 무조건 공대 육성이야. 사실 공산국가의 무서움이 국민들 전체 보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초엘리트 교육은 어디만 주로 중점하냐 하면 다 엔지니어 파트, 공학하고 과학이야. 그래야 방위산업이라든가 첨단 과학기술을 계속 육성할 수 있잖아. 공산권 국가가 생각해보니까 올림픽 스포츠도 또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이 그렇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엘리트 체육 엄청나게 맞아. 그래서 공대를 집중 육성해. 근데 이제 공대는 집중 육성하는데 철저히 탄압한 그 학문이 있어. 경제학? 경제학을 포함한 문사철과 사회과학이야. 문사철. 이 문사철과 사회과학을 어떻게 그 명명했냐면
부르주 학문이다. 중국의 이 교육열이 이렇게 탄탄했다는 걸 바탕으로 이 나라 깨어나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근데 실제 깨어나는 일이 의도치 않게 생겼어. 어떤 뭐냐면 이 우수한 인재들이 이 공부열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 억 명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 공부열을 날개를 필 수 있게끔 만든 의도치 않게 유학을 가는 일이 생겨. 그 유학을 가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시간.